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위원장을 모신 이유가 위원장님이 전에 경찰 특공대에도 계셨고 경호처에도 계셨었다면서요? 아, 네네네. 조금씩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어떤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부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네. 엊그제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경찰 맞습니다. 특공대를 총동원해서라도 강제로 집행해야 된다. 같은 견해십니까? 네. 당연히 뭐 같은 견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전국의 경찰 특공대를 다 동원하더라도 이 체포 작전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 예. 꼭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의지가 담겨 있는 입장문이고요. 예. 다만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체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은 또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기동대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특공대가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동대는 사실은 질서 유지를 하는 부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체포는 형사들이 들어갈 거고요. 예. 만약에 특공대가 들어간다면 진로를 개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크랩을 짜서 만약에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이 있으면 그 저지선을 돌파하면서 뒤에 형사들이 따라 붙고 그다음에 기동대는 질서 유지를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 수사하는 팀들은 뭐 현행범 체포한 사람들을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분업화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특공대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처 직원들이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막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한 두 가지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1차 저지선 쪽에서 형사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특공대가 아예 뭐 헬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반대쪽으로 바로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1, 2, 3차 저지선을 뭐 통과하느라고 시간 허비할 것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게?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헬기 투입까지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작전에 대해서는 뭐 서로 서울청이라든가 국수본에서 아마 상의를 하겠지만 헬기도 가능하면 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네. 또 이제 약간 장기적인 체포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뭐냐면 장기적이라는 대치한 상황에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계속 10명, 20명씩 계속 현행범 체포를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수천 명이 동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뭐 거기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 뭐 한 300명 정도 동원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 3배 정도, 뭐 한 900명 정도라면, 뭐 한 24시간 정도 지나면 대열은 흩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아니, 근데 경호처 직원들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무술로 단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무술로 단련이 됐지만, 실제로 본인들도 저희들이 이제 만약 안내방송 불법 행위에 대한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실제로 경호처장이라든가 차장, 본부장 등을 먼저 검거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300명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전체가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태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뭐 처장이나 차장 그러니까 머리급을 만약에 검거를 한다면 그 순간에 대열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뭐 48시간, 24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체력적으로도. 그래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막 격렬하게 시위하고 이런 상황까지도 정문 쪽은 기동대가 막아야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문 쪽에서는 우리 경찰 기동대가 질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안에서는 체포 작업을 또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 개, 하나는 뭐 헬기까지 투입을 해서 기동전으로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끝내는 방안 하나와 그죠. 장기적인 방법. 또 한 가지는 2박 3일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끌어내 가지고 결국은 상황을 종료시키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네요. 두 개가. 그렇죠. 이 가운데 어떤 쪽으로 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일단은 좀 복합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본 틀은 장기적인 체포 방법을 선택할 것 같고요. 예, 그게 그나마 좀 불상사를 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인가요, 그게? 네네, 그렇죠. 불상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 특공대는 그 준비를 시킬 것 같긴 해요. 아, 최후의 수단으로 출동 태세를 준비한다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그 정문 쪽에 뭐 차량 이동이라든가 예. 견인차를 이용한 이동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 바꿔서 경호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그 부대 단위로 움직이니까 네.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뭐 5명, 10명, 20명 이렇게 체포를 해 나간다고 하면 네. 지난번에는 체포를 하지 않고 서로 그 말다툼하다 나왔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상황과 그 실제로 뭐 10명, 20명씩을 체포해서 네. 실제로 그 수갑을 채워서 나가는 상황하고는 예.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의 견해에 따르면 뭐 2박 3일이 걸리더라도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방법이 그나마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불상사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한 검거, 체포 이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